고전법 오늘부터 불교성전. 안녕하세요, 가수 권미입니다. 불교성전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보는 시간, 오늘도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셨는데요. 저도 오늘은 처음 뵙는 분들이라 기대가 아주 큽니다. 먼저 스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전법 오늘부터 불교성전이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하게 된 포교원의 포교국장 선보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첫 번째 타자로 나오신 문중 스님께서 네. 1루, 2루, 3루를 거쳐 홈까지 받고 멋지게 퇴장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선보 스님께서는 조금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어떠세요? 떨리세요? 많이 떨리고 부담되는데 포교에 대한 원력을 가지고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보 스님께서 해주실 불교 성전의 이야기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보 스님과 함께 호흡을 맞춰줄 젊은 피, 불자, 청년 불자 한 분을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덕여자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김도윤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 도윤 학생은요, 동덕여대 불교학생회 회장 소임을 맡고 있다고 해요. 정말 기특하고 멋진데, 동덕여대 불교학생회 이름이 향연이라고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불교학생회 향연은 향기로운 인연이라는 뜻으로 1972년부터 시작된 유서 깊은 동아리입니다. 네. 현재는 약 80여 분의 법우님께서 격주로 진행되는 정기법회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향연은 다른 불교 학생회와 좀 달라요 하는 무언가 또 하나 더 없을까요? 저희는 일단 지도법사 스님의 법문을 항상 들으면서 네. 생활 속에서 수행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멋진 시간 갖고 있네요. 네. 스님께서는 포교국장, 그리고 도윤 학생은 불교학생회 회장, 그리고 저는요, 고전법 오늘부터 불교성전의 진행장으로서 어떤 조직에서 장을 맡고 있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스님께서 도윤 학생에게 힘이 되는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요? 네, 제가 힘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말씀드리자면 우리 도윤 학생이나 저나 다 처음이지만 우리 이렇게 전문 진행자, 우뚝 서 계신 전문 진행자 계시니까 잘 이끌어 주실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이렇게 훈훈한 덕담이 오가는 분위기 속에 이제 본격적으로 부처님 법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고전법 오늘부터 불교성전. 네, 스님, 오늘 공부할 주제가요,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부처님의 많은 가르침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이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깨달으신 불교의 핵심 중의 핵심 교리라고 할 수 있는 사성제입니다. 드디어 나올 것이 나왔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성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구절이 있는데요. 도윤 학생이 그 부분 읽어주시겠어요? 네, 상유따 니까야 아라한경에 나온 구절인데요. 비구들이여, 현재 있는 그대로 완전하게 깨달은 아라한, 정등각자들은 누구 할 것 없이 모두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완전하게 깨닫습니다. 무엇이 넷인가 하면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입니다. 네, 사성제, 고, 집, 멸, 도라고 외워서 알고 있는데요. 스님, 사성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네, 사성제는 말 그대로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 네 가지의 성스러운 의미를 좀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고성제. 네. 고성제는 이제 자신이 괴로움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단계. 그 다음에는 집성제. 집성제는 고통이 발생하는 원인을 아는 단계. 그 다음 멸성제. 이 멸성제는 고통의 원인이 완전히 소멸한 상태로 괴로움이 없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 도성제는 그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성스러운 진리로 실천하는 방법을 8정도로 설명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스님, 평소에도 들어왔던 내용이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혹시 청년불자들이 사성제를 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부처님을 의왕이라고도 부르는데 고통의 병에 걸린 중생이라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전에서는 사성제를 의사가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 비유해서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성제는 병에 비유하여 환자가 병에 걸린 것을 자각하는 것, 내가 아프다는 것을 알아야 병원을 가고 약을 먹을 수 있듯이 그 병에 대해서 자각을 하는 단계가 고성제가 되겠고요. 집성제는 병의 원인을 의미하는데 환자가 병에 걸린 것을 알고 의사를 찾아가면 의사는 병의 원인을 찾아내서 치료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몸에 열이 많이 났을 때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날 수도 있고 또 신체 내 염증이 생겨서 열이 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처럼 의사 선생님은 이제 진찰을 통해서 그 원인을 찾아내게 되는 것이 그 집성제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멸성제는 병의 완치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서 병의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치료를 받고 완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멸성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성제는 병의 치료법, 즉 부처님께서 팔정도라는 치료법을 통해서 고통이라는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사성제는 고통이라는 병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에게 병을 치료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치료법과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네, 스님 설명을 이렇게 들으니까요. 조금 사성제에 대한 이해가 쉽고 조금 간결하게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데 부처님께서는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고통의 바다에서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불교가 고통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치료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직시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깨달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라는 것은 발생하는 원인은 바로 가래라는 마음작용 때문입니다. 그 욕심을 채우면 욕심이 끝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채우면 채울수록 모자라고 갈증처럼 더 큰 욕심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욕심을 가래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가래는 생사윤회의 근본 원인 중에 하나고 그 이유를 알아야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스님,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 부처님께서 고통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팔정도를 얘기해 주신 게 생각났는데요. 이 팔정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팔정도는 중생이 열반에 이르는 길인 8가지 수행 덕목, 치우침 없이 바르게 보는 정견, 또 바르게 생각하는 정사유, 바르게 말하는 정어, 행동하는 정업, 바르게 생활하는 정명, 바르게 정진하는 정정진, 바르게 깨어있는 정념, 바르게 집중하는 정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팔정도군요, 스님. 네. 부처님께서 친절하게 우리 중생들 아프지 말라고 처방전을 딱 내려주셨는데 그런데 이걸 저희가 실천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걸 좀 잘하면서 고통을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을 참 많이 하는데요. 도윤 학생은 혹시 잘하고 있나요? 네, 저도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생활 속에서 수행해야지, 사소한 일에 화내지 말아야지 생각하지만 그걸 계속 실천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중생이구나 다시금 깨닫게 되고 이렇게 윤회하다 보면 언젠가는 조금 더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교 성전에도 나온 얘기인데 독화살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에 독이 잔뜩 묻은 화살이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아프잖아요. 피도 나고요. 곧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 독까지 묻었다면은 당장 일단은 화살을 뽑고요. 그리고 저 같으면 바로 치료를 받으러 병원으로 달려갈 것 같습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독화살이 맞았으면 일단은 화살을 뽑아야 됩니다. 제가 잘했군요. 네, 네네. 네, 정답입니다. 네, 화살을 뽑아야 되는데 통상은 나에게 화살을 어디에서 쐈을까? 누가 쐈을까? 왜 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 안에서 있는 원인을 못 찾고 계속 밖에서 원인을 찾다 보면 결국 결론이 나지 않고 결론을 못 내면 문제 해결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화살을 뽑는 행위가 마치 내 자신을 뭔가 인정하는 듯한 것과 같은 건가요? 화살을 뽑는 행위는 문제 해결의 바른 이제 시도를 말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화살을 먼저 뽑고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 원인의 올바른 문제 해결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가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항상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사성제의 실천 방법인 팔정도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잘 실천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조금 덜 고통스럽게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스님? 제가 잘 이해한 게 맞나요? 네, 아주 잘 이해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불자분들께서 이 사성제의 내용을 아시고 그 해결 방법으로 팔정도를 실천하시게 되면 상당한 요즘 흔히 우리가 겪는 스트레스를 치료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바로 알고 또 줄이는 실천을 바로 하실 수 있게 되는데 그 실천의 어떤 시작이 우리에게 스스로 주어져야 됩니다. 그 시작을 하지 못하면 계속 그 스트레스는 이제 쌓여가는 것이고 오늘부터라도 당장 그 사성제를 알고 팔정도를 실천하는 시작을 하게 되면 그 고통은 오늘부터라도 당장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네, 스님 감사합니다. 고전법 오늘부터 불교 성전. 자, 마무리하기 전에요. 도윤 학생이 스님께 질문이 있다고 하네요. 어떤 질문이에요? 네, 스님. 요즘 대학생 전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전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에 초점을 두고 대학생에게 전법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희 포교원에서 30년 가까이 전 계층을 상대로 포교 활동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작년에 부처님의 전도 선언을 하셨던 것처럼 제2의 전도 선언을 해서 대학생에게 전력을 다해서 다시 포교하자 이렇게 포교원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 교구본사를 포함한 여러 단체에서 100여 개의 불교 동아리와 학생회 활동들이 창립 또는 재창립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울러서 이제 그 만들어진 단체들을 포교원에서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또 친구들과 대학생들과 같이 활동하는 계획을 만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학생 불교 학생회 회장다운 똑부러진 질문과 그리고 선보 스님의 애정어린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국 불교의 미래인 대학생 불자들이 더 많아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첫 만남은 사실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오늘 첫 방송 두 분 함께 하신 소감 저 너무 궁금한데요. 우선 스님부터 어떠셨어요? 예, 제가 오늘 많이 떨렸는데 순위를 굳이 한번 꼽자면 순이요? 네. 제가 3등으로 꼴등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도윤 학생, 스님께서는 3등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마음이에요? 네, 저도 많이 떨렸는데 이렇게 스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성제와 팔정도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됐고 저도 앞으로는 생활 속에서 좀 더 수행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네. 평소에 불교 학생의 친구들이랑 우리 불교 성전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도 자주 가졌으면 좋겠어요. 고전법 오늘부터 불교 성전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전법 오늘부터 불교 성전.